예, 디지털 통신 3주차 2차 시 강의 8.6 섹션의 ppm과 pw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m이라는 거는 뭐냐면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듈레이션, 즉 변조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정보가 어디 있느냐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펄스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펄스 포지션에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PWM은 펄스 위스입니다. 위스. 그러니까 여기 폭이죠. 그러니까 위스가 WIDTH, 그 폭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은 펄스의 위치에 정보가 있는 변조 기법이고 PWM은 펄스의 폭에 그 정보가 있는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모터나 이런 데서 이제 PWM 이런 모듈레이션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M 같은 경우도 뭐 울트라 와이드밴드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뭐 PPM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가끔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거는 4ppm이죠. 그래서 넷 중에 하나 보내는 거, 0이나 1이나 2나 3이나 이거 보면은 뭐 0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앞부분에 펄스가 이렇게 튀고요. 그다음에 1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한 두 번째 슬롯에 튀고, 뭐 3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이게 TS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 심볼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펄스가 어디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있는 거죠. 그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ppm이라고 합니다. PWM은 이제 밑에 그림처럼 그러니까 펄스의 폭의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펄스 폭이 짧으면 뭐 0, 뭐 펄스 폭이 길면 뭐 3, 뭐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도 있겠죠. 이것을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PAM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PAM의 경우에 그 베이스밴드 PAM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코사인 2파 FCT만 전부 다 곱해주면은 사실은 그게 패스밴드 그러니까 PA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사용을 하면은 이것은 중심 주파수가 0이 되니까 베이스밴드 PPM이 되는 거고요. 베이스밴드 PWM이 또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코사인 2파 FCT만 곱해주면 이제 중심 주파수가 FC로 바뀌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패스밴드 PPM 또는 뭐 패스밴드 PWM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를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베이스밴드냐, 패스밴드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신공학 시간에 커버를 했습니다만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은 어디서만 쓸 수 있습니까? 뭐 케이블 깔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심 주파수가 0이면은 안테나 사이즈가 필요한 것이 안테나 사이즈는 이제 파장에 비례하게 되는데 중심 주파수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C는 F람다 뭐 그 식의 대입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은 무선 통신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고요. 무선 통신은 당연히 안테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이제 옮겨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pm과 pwm의 성질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래서 4ppm은 이제 어쨌든 4의 모듈레이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4개의 심볼, 즉 0, 1, 2, 3 중에 하나가 전송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심볼 보낼 때 2비트 인포메이션이 전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비트로 따지면은 뭐 00을 보내냐, 01을 보내냐, 10을 보내냐, 11을 보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펄스 위치 변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펄스의 위치에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단에서는 뭐만 파악하면 됩니까? 펄스의 위치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뭐 펄스의 크기라든가 뭐 진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죠. 왜 그렇죠? 진폭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좀 약간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펄스의 폭이 아니고 그 펄스의 시작 위치죠. 펄스의 위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폭이 아니라 여기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시작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도 여기 이제 폭이 되겠죠. 그래서 펄스 위스니까요.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펄스 위치, 즉
펄스 폭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펄스 폭을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PWM이 되는 것이고 펄스의 위치를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해주면은 우리가 PPM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PPM하고 이제 PWM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그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으로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디지털 통신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 포지션 자체를 아날로그 밸류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실수값에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실수값으로 어떤 포지션을 정한다. 또는 폭을 뭐 0에서 1의 뭐 임의의 어떤 실수값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아날로그 그 정보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꼭 디지털이어만 한다. 네,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넷 중에 하나라는 건 이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디스크리트한 밸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개의 어떤 이산적인 값 중에 하나를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PPM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0부터 1 사이에 아무런 실수를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PPM이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뭐 PPM하고 PWM은 디지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9장으로 넘어가서요. 챕터 9으로 넘어가서 패스밴드 변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조를 일단 살펴보시면 챕터 9으로 넘어가서요. BPSK, 뭐 ASK, BFSK, MPSK, QAM, DPSK 이렇게 차례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모듈레이션 기법이고요. 특히나 이 9.6에 나와 있는 이 QAM 모듈레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뭐 LTE라든가 뭐 와이파이 이런 데서 이제 그 가장 주요한 모듈레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지금 통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모듈레이션 기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 섹션에서 1차원 변조하고 2차원 변조를 구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9.1 섹션에 보면은 이제 패스밴드 1차원 변조의 그 신호 공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변조니까 당연히 베이시스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그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제 1차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패스밴드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신호의 중심 주파수가 FC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고주파. 뭐 지금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 뭐 2.4GHz, 그러니까 FC가 지금 2.4기가죠. 2.4 곱하기 10의 구승 또는 5.8기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5GHz 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5.8기가니까요. 그러니까 FC가 5.8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떠한 시그널도 이 베이시스 요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옆에 앞에 이제 뭐 TS분의 2가 달라붙은 것은 그 오소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직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없고 크기가 1이 되도록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제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TS까지 0부터 TS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원 그 변조의 신호 공간 보면 패스밴드라고 그랬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심 주파수가 FC가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싹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그널 스페이스를 이루는 시그널들이 이제 요것과 요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이건 사실 안 붙어도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게 그 신호가 이렇게 코사인 뭐 2파이FCT 어떤 페이즈 형태로 그 시그널을 이렇게 QPSK나 이런 거 그럴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페이즈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건데 사실은 뭐 베이시스를 얘기할 때는 사실 요 마이너스는 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2차원 신호 공간의 정규 직교 베이시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코사인하고 사인은 적분해가지고 0부터 TS까지 곱하면은 이제 0이 된다라는 건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소고날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곱해서 0부터 TS까지 적분하면 1이 된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진 FSK, 그러니까 4의 FSK의 그 신호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 스페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FSK는 좀 이제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그 이 코스에서 커버하는 모듈레이션은 대부분 그 1차원 모듈레이션 또는 2차원 모듈레이션이긴 한데 다차원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3차원, 4차원으로 넘어가는 모듈레이션은 사실은 그 아까 ppm 같은 거 그런 거나 또는 PWM 또는 이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FSK가 되겠죠. 그래서 FSK 보면은 뭡니까? 이게 이름이 Frequency Shift Keying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M이라는 그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아날로그에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FM 모듈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디지털 모듈레이션은 이름이 이제 끝에가 뭘로 끝나는 게 많냐면은 요 SK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hift Keying의 약자인데요. 네. 그래서 SK로 끝나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그 frequency, 그러니까 F가 여기 지금 frequency를 얘기하는데 이 frequency가 이제 정보가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keying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keying이라는 게 이제 뭐 그 키보드 할 때 그 keying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신호를 이렇게 다르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frequency는 이제 말 그대로 frequency의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FSK, 그러니까 4FSK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4FSK 보면은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F0를 보내냐, F1을 보내냐, F2를 보내냐, F3를 보내느냐. 그래서 주파수를 어떻게 다르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그널 스페이스가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개의 웨이브 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4FSK의 이 시그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4차원이 되는 겁니다. 4차원이 되고 그러면은 4차원이 되면은 결국은 어떤 4FSK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차원 공간에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4차원 공간에 점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비주얼라이즈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4FSK의 뭐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하시오.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밑줄을 긋은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4차원에 그려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 4FSK의 경우도 그 오토노멀 베이시스를 구하는데 베이시스를 구하면 베이시스 그 시그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4차원 신원 공간이기 때문에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2 섹션의 BPSK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